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식품 소비 형태가 변화되고 온라인 구매가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음식료품, 음식 서비스 등 농식품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9년 26조 7천억 원에서 2022년 62조 원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농축산물 거래가 늘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불안 또한 커져갔는데요. 이에 따라 통신 판매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통신 판매에서의 원산지 표시 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와 통신 판매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란 농산물,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서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통신 판매란 무엇일까요? 통신 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판매를 말하는데요. 이 법에 따른 통신 판매는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광고시설물, 방송, 신문, 잡지 등의 방법으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단지를 이용한 판매와 전화 권유 판매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통신 판매 원산지 표시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 판매업자,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 판매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입니다. 현재 통신 판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총 663개인데요. 국내 농산물은 222개,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개, 농산물 가공품 280개가 원산지 대상 품목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 통신 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의 위치, 크기 및 색깔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통신 판매 원산지 표시를 할 때에는 제품의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하며 원산지는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 위, 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 위, 아래에 붙여서 표시합니다.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한 표시도 가능합니다. 글자색은 제품명, 가격 표시와 같은 색으로 하며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최초 등록된 가격 표시와 같거나 크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등과 같이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당 원산지를 2번 이상 말로 표시하고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를 이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 위치를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글자 크기는 제품명, 가격 표시의 2분의 1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8에서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글자색은 제품명, 가격 표시와 같은 색으로 합니다. 통신 판매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농산물, 가공품 등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통신 판매의 경우 품목별로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다른데요. 국산 농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거나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 도, 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신고 필증상의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합니다. 국내 제조 가공품은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합 비율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방법도 다른데요. 한 가지 원료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요. 두 가지 원료 배합 비율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2순위 원료 원산지로 표시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3순위까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다만 가공품 원료 중 물, 주정, 당류, 식품 첨가물은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음식을 통신 판매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농수산물, 가공품 포함 29개 품목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이고, 매장뿐만 아니라 통신 판매를 통해 음식을 배달할 경우 배달 앱에도 원산지를 표시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에도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원산지 표시 품목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유사냥, 배추김치에 사용된 배추와 고춧가루, 밥, 죽, 누룽지에 사용되는 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되는 콩 등 농산물 9개의 품목과 수산물 20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섞음이라는 단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합니다.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식육 가공품, 배추김치, 쌀, 콩 가공품에 사용된 주 원료 중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29개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수입 완제품의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조리 음식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해당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 판매에서의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매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통신 판매상에 표시한 원산지가 다른 경우. 둘째, 상품 페이지 상단에 표시된 원산지 내용과 하단의 상품 상세 설명에 표시된 원산지 내용이 다른 경우. 셋째,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 위, 아래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넷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즉, 표시 위치, 글자 크기, 글자색 등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형이 확정되었는데 5년 이내에 거짓 표시로 다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2년간 2회 이상 표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는 위반 금액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위반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의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이 공표되고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통신 판매에서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통신 판매에서 배달 음식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대상 품목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할 때 배달 포장재 또는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실천해야겠습니다.